근래 수십 년 동안 이런 큰 산불이 없었는데 열흘 이상 타오르던 산불이 지난밤 비와 또 아침에 봄비로 이제 거의 꺼졌다고 생각됩니다. 극심한 봄 가뭄, 심한 바람 때문에 산불을 웬만큼 잔불까지 끌 수 없어서 아주 애를 태웠는데 이제 겨우겨우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참 다행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부곡교회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행사에 갔다가 묵호 쪽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 묵호 시장 뒤쪽에 막 불이 활활 막 타오르는 걸 보고 가슴이 서늘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동해 삼척 울진 지역에 이제 산불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현 집사님 사시는 원덕 사곡리 쪽이 어제까지만 해도 불이 안 꺼져서 앞산 뒷산에 불이 타오르고 우리 한상현 집사님 집 마당에 소방차가 몇 대 와서 머물러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진의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느라 소방관들과 공무원들이 아주 사투를 벌였다고 하는데 잘 극복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자연의 이 전체적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화재와 코로나의 난리통 속에서 또 전쟁의 소문 가운데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불이 한참 퍼지던 지지난 토요일 3월 5일이 경칩이었죠. 봄 기운에 땅에서 튀어나온 개구리가 나오자마자 데워주지 않았을까 염려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새봄에 주시는 생명과 환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로쇠 수액도 벌써 나왔고 엊그제는 낮 기온이 섭씨 17, 18도까지 올라가니까 4월 날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의 껍질을 벗고 봄의 새 기운에 호응하십시오. 가슴을 활짝 열고 도약하며 재난을 이겨내시는 삼척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대통령이 뽑혀서 새 시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대통령이 이제 희망과 꿈을 분명히 잘 펼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국민의 반이 찬성하고 반이 반대했으니 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이들도 주 안에서 봄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절 앞 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요 구절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지금은 씨 뿌릴 때입니다. 겨울옷을 세탁하여 장롱에 넣고 먼지가 쌓인 집안 청소를 할 때요.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기도할 때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 새 교과서를 받고 새 학년을 시작할 때이며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 생활에 있어 이제 씨를 뿌리는 봄 때입니다. 씨는 심심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하고 뿌립니다. 지금은 씨 뿌릴 때 씨를 뿌리러 나가서 가을에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밭의 비유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나중에 든 좋은 밭에서 옥토에서 열매가 많이 맺었으니 우리도 길가와 같은 밭이나 또는 돌짝밭과 같은 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되지 말고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만은 비유 해설까지 곁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여러 종류의 밭에 뿌렸어요. 길가에도 씨는 뿌려졌고 자갈밭에도 가시밭에도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헛되이 뿌려진 씨앗이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길가에도 씨가 뿌려졌고 바위 위 돌짝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졌고 좋은 밭에 일부가 뿌려졌으니까 이 농사는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씨가 헛되게 뿌려져서 새에게 먹히거나 햇볕에 타거나 다시 기운에 막혀서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했지만 결국 일부가 뿌려진 좋은 밭 옥토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 버려진 씨앗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풍성한, 훨씬 더 내실이 있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농사는 성공한 복된 농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씨앗이 일부만 초라하게 그 땅에 뿌려졌을지라도 좋은 밭에 제대로 뿌려진 몇 개의 씨앗에서 기적같이 하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실제 그랬어요. 많은 복음의 씨앗들, 많은 선교의 노력들이 헛되이 이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은 계속 이곳저곳에 뿌려지는데 그 뿌려진 역사가 그 자라게 됨으로써 놀라운 선교의 열매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결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씨를 바로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많은 헛된 곳에 씨앗이 뿌려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패와 여러 가지 좌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의 역사, 좋은 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합니다.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좋은 꿈, 좋은 프로그램,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많은 것들을 계속 뿌리면 좋은 열매, 좋은 인생, 좋은 세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성패는 아침에 달려있고 일생의 성패는 어린 시절에 달려있듯이 농사와 인생 경영의 성패는 어떤 씨를 언제 뿌리느냐에 달려있으니 여러분 씨 뿌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씨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릴까요? 이 씨 뿌리는 절기에 인생의 씨는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생의 봄을 사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젊은이는 아니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이지만 젊은 정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씨 뿌리는 일을 다시금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무교동의 옥호롱 빌딩 앞 거리에 아침 7시가 되면 스낵카에서 구수한 토스트 냄새가 퍼집니다. 김석봉 전도사가 운영하는 석봉 토스트 스낵카입니다. 여기서 매일 아침을 챙기는 사람들이 줄잡아 300여 명 단골 손님들이 있답니다. 거의 5, 6, 7년 된 단골 손님들입니다. 그는 이 작은 차에서 토스트를 판매하여 연간 1억 원의 순수입을 만든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토스트를 팔고 그 토스트 스낵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되어 석봉 토스트 300호점을 탄생시켰어요. 그의 성공 이야기를 본따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창업을 하게 된 것이죠.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전이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캠프장을 세우는 꿈입니다. 토스트 장사를 하면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은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무엇도 이룰 수 없고 어떤 성공도 일궈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의 꿈에 감동받아 세운 석봉 토스트가
지역마다 있다고 합니다. 뭐 춘천, 원주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원주, 춘천, 속초, 이웃 정선에도 석봉 토스트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딴 토스트점의 콘텐츠를 씨 뿌리고 거기서 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위대한 젊은이죠.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좋은 씨를 우리 인생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인생의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을 씨 뿌려서 훗날 좋은 결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쇠스랑으로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니까. 한 주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 마음밭에 생활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새기며 말씀을 내 인격과 내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동안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고상해지며 인간관계가 풍성해져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하루 3번씩 당연히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씨 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흘려 듣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동하며 살아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웨슬리의 가슴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얼마나 세계의 근대화 과정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씨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 열매 맺은 것이에요. 어릴 적부터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여 월요일이면 친구들과 동네 어른들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전해주었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소년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잘 외웠는데 그 재능을 말씀 외우는 데 써서 그것을 주일날 듣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는 결국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특히 링컨은 말씀의 사람으로서 게티즈버그 연설 같은 민주주의의 헌장이라고 할 불후의 글을 남겼고 노예 해방을 이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이 된 것이죠. 말씀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져 자란 것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 좋은 밭에서부터 자라난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인 계획을 씨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이렇게 살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살고 또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계획이 없는 인생은 지도 없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 인생이 창조적이고 효율적일 수 없어요. 계획을 세우되 무리하게 지나치게 세우면 오히려 짐이 되고 혼란의 원인이 되죠. 힘에 맞으면서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의욕적이고 적절한 계획은 인생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계획을 세우면 전체를 그르치게 됩니다. 욕심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 학년이 되는 사람들은 크게 전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인생 계획, 젊은 날의 계획, 각 10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계획이 있어야 해요. 상황이 바뀌고 시점이 바뀌면 계획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진학이라든지 취직도 다 이 계획의 전체적인 전망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고 시점이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해의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이번 달의 계획, 이번 주간의 계획, 오늘의 계획을 아침에, 봄에 첫 시간에 씨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만 60세가 되면서 설교 준비는 금요일에 끝내고 토요일에는 여유 있게 주일을 준비하리라는 전략적인 설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그전에도 그렇게 좀 마음은 먹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60세쯤에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것 같아요.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그냥 따끈따끈한 말씀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 토요일 저녁까지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토요일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하루 먼저 준비를 마치니까. 또 원고로부터 자유로운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원고에 덜 매이려면 설교문을 일찍 준비해야 하고 충분히 사전 연습을 해야 되며 요약된 설교문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이건 잘 안 돼요. 이게 젊을 때처럼 암기력이 더 좋아야 하는데 조금 그것이 떨어지니까 설교 원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노력하니까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을 느낍니다. 가끔씩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설교가 좋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큰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설교 원고에 매이지 않는 설교를 좀 해버리라,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세우십니까? 가르치시는 분은 가르치는 일로, 공직에 있는 분은 공직으로, 장사하는 분은 장사로, 음식점 하시는 분은 음식점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으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의 전략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은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그 씨를 키우면 엄청난 열매로 맺힐 것이에요. 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거룩한 영성 생활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매일 하겠다. 찬송 생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올해 부를 복음성가 10곡을 선정해서 그것을 외워 부르겠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할 대상을 작정하고 아무개를 전도하기로 하고 먼저 아무개부터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겠다.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생활을 위해 힘에 맞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다. 나 혼자 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일부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교회 봉사를 위해 힘에 맞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다. 교회 뒷마당 쓰는 것부터 나는 시작해 보겠다. 뭐 이런 등등의 선한 전략적인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씨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고 자라서 작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복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 사용에 좋은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스위스의 어떤 65세 난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65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5년 동안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그 둘 합하니까 47년이 됐겠죠. 먹고 마시는 시간이 6년, 기다리는 시간이 5년,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한 것이 58년이 됩니다. 몰라서 낭비한 시간이 5년, 인생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그 외에는 세수하는 시간이 228일, 1년이 좀 못됐고, 넥타이를 맨 시간이 18일,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12일. 하지만 65년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정작 행복하고 의미 있었던 충만한 시간은 고작 46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5년 평생을 하루로 본다면 46시간은 하루에 6초 남짓한 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루를 꼬박 산다고 봤을 때 6초 즐거우려고 수많은 시간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인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 위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시간과 존재가 시간 위에 얹혀질 때 비로소 실제 존재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존재를 잃습니다. 우리가 내일 하면서 오늘을 부실하게 살면 시간이 없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허무하고 무기력하며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의미 있고 질이 높은 시간을 사용했으면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늙어갈수록 시간이 달려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시간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과 기회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좁아져서 병들고 여러 가지 생활이 자유롭지 않아 요양원에 이제 가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면 아무 시간도 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좁아지기 전에 시간을 잘 사용하도록 결심하십시오. 시간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시간 사용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쓰는 방법으로 3S를 말합니다. Stop, Leak, Study Priority, Start Planning. Stop, Leak이라는 말은 영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스탑은 멈추어라는 뜻이고 리그는 새 나간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새 나가는 것을 멈추어라. 시간이 말이죠, 그냥 쓸데없이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텔레비전 멍청이 보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막 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무 일도 못하고 세월은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계속 새 나갑니다. 벌써 30년, 50년, 70년 흘러가 버렸네. 쓸모있게 사용할 때 시간이 새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에서 붙들어야죠. 계획적으로, 부지런하게, 의욕적으로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내가 쓰면 24시간인데 그냥 새 나가게 두면 1시간도 안 남아요. 하고 이번 봄부터 시간이 새 나가는 것을 당장 멈추시고 의욕적으로 계획적으로 시간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 연구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드러나고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아야 하죠. 요거는 나중에 해야겠다.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이걸 구분할 수만 알면요 시간 사용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 일의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 존재를 충만하게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을 잘 채워나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Stop, Leak, Study Priority. 세 번째는 Start Planning이에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Start, 시작하라. Planning, 계획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전략적인 계획과 목표의식이 없으면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시간이 자꾸 새 나갑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아까도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도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기도 하고 가야 할 곳을 빠뜨리기도 하나 지도를 가지고 계획하여 가면 속속들이 잘 찾아서 가야 할 곳을 가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계획을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수준 높고 아름답고 우리의 존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나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것부터 하십시오.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판단하지 못하고 시간의 구경꾼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도 헛되고 무익한 한 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전략적인 계획을 씨를 뿌리고 시간 사용을 잘 하는 그런 씨를 뿌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 때 이렇게 여러분 씨를 잘 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영국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었는데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1726년에 영국을 배경으로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 이야기가 대표작입니다. 의사로서 세상을 두루 여행하기를 즐기는 걸리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뜻밖의 풍랑을 만나 특별한 나라들을 여행하며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다가 낯선 섬에 깨어났는데, 그곳에는요 고작 15cm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이 사는데 릴리풋이라는 섬나라였습니다. 걸리버는 그곳에서 15cm고 걸리버는 1m 80이니까 거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람들의 모순과 음모와 갈등에서 탈출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걸리버는 몇 개월 후에 다시 배를 타는데 그 배도 큰 폭풍에 밀려 떠밀려 가서 브로브딩 네그라는 섬나라에 도달합니다. 이 섬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어요. 침대 높이가 7m고 넓이가 18m였으며 길이는요 너무나 커서 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형처럼 작은 사람이 되어 그들의 놀이개 노릇을 합니다. 거인들은 걸리버의 귀여운 행동을 즐기며 사랑하였어요. 그는 걸리버일 뿐인데 릴리풋에서는 거인이 되었고 브로브딩 네그에서는 한없이 작은 소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이 있어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소인이 되어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살고, 어떤 때는 상황이 달라지면 거인이 되어 한없이 교만하게 삽니다. 성서는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고 길가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져도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어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각자 자기 인생의 씨가 있어요. 걸리버는 걸리버일 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성실하게 씨 뿌리며 자라게 하면 언젠가는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해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십시오. 우리 인생에 떨어진 말씀을 때로 새나가고 잊혀지는 것 같아도 엄청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좋은 목표와 전략적인 계획을 씨 뿌리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잘 계획하고 꿈꾸면 놀라운 결실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에요. 시간 사용에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한다면 곧 여러분은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